우리 미술계에서 가끔 만나는 미술 애호인 부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전시장에서 만난 부부인데, 우리 더 아트나인 갤러리에서 지원하는 젊은 화가들의 작품을 몇 점씩 구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잘 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를 보고 샀냐 널 보고 샀지. 글쎄요, 이런 얘기. 또 그 젊은 화가 다른 데서 활동 많이 하던데 내가 왜 그 작가의 작품을 사겠어? 지금은 관심 없어? 라고 하더군요.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48회차 박정소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가을 되시기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짧게 광고 한 말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에서 티아트라고 하는 미술 전문 레세일 플랫폼을 오픈하였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소장하고 계신 미술품들 이미지 올리시면 됩니다. 앱스토어에 가셔서요, t.art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은 후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미술 시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술 시장에는요, 갓 진출한 젊은 화가들은요, 화가의 작품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화가의 장래나 미래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서 작품을 더 많이 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세상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와 갤러리에서 후원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작가를 선택한 갤러리스트의 과거 행적을 믿고 지금 구매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판단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 출발합니다. 그림을 사는 혹은 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림 집에 필요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림을 삽니다. 왜 살까요? 이유는 되게 다양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그림을 진짜 사본 적 없는 분, 어쩌다 한번 사본 분들의 경우에는 강요 혹은 강매, 권유의 경우가 제일 높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친인척이거나 인사치레, 사례, 아니면 권유, 아니면 사줘야 만한 후배이기 때문에, 선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비싼 물건 쇼핑하듯이 나 그림 한번 사볼까? 그림 한 장 집에 있어야 돼 라는 이 환경적 아니면은 배경에 대한, 환경장식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런 것에 의해서 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경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각기 적당한 가격의 예쁜 그림, 내가 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구매하더라고요. 이것도 잘 모를 경우에는 안면 있는 갤러리를 찾아가서 소개받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런 경우 많이 합니다. 이거 진짜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이거 사두면 돈 돼. 아니면 아주 비싼 거 너니까 싸게 줄게. 지금 현재 유명하긴 하지만 가격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어. 죽으면 가격 엄청 올라. 이런 식의 어깃장으로 매입을 시키기도 합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작품에 대한 감상의 폭이 늘어나고 미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요, 처음 매입했던 작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회의 소지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처음 그림을 샀던 사람과 헤어진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처음 산다고 했던 그분들에게는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권하면 그분들은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내 마음에 드는 거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그 그림이 이상하게 안 되거나 작가가 없거나 할 경우는요, 더 이상 그림을 사지 않으면서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경우 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림을 소장하고 미술을 좋아하는 미술 애호인들의 경우에는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요, 믿음과 신뢰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도 합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커가는 것에 대한 보는 만족감. 이런 것들은 이분들은요 어떤 경제적 부도 있지만요 사회적 책임감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자산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여기에다가는요 작품에 대한 젊은 작가도 있지만요 갤러리에 대한 신뢰성이 바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싼 그림은 아니지만 뭐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크게 부담은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속마음은 그렇죠. 오르면 좋죠. 올랐으면 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작품을 매입하더라고요. 가격이 올라서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요. 좋은 뜻으로 말하게 되면 전혀 모르는 젊은 화가의 작품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작가의 활동성이 넓어져서 그림 가격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나는 참 좋은 작품을 산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서 젊은 화가의 예술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라고 하는 자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투자적 관점이다. 이 부분이야 워낙 잘 알려져 있죠. 작년 재작년 얼마나 많았어요. 젊은 작가들 MZ세대 투자들 지금 기아포가 열리고 있지만 이 MZ세대 그 많은 코인과 주식에 의해서 벌었던 그 투자자들이 좀 다소 소강 상태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가능성 있는 작품을 삽니다. 이 부분 어렵습니다. 어떤 작품이 가능성 있을까요? 어떤 화가 작가가 가능성 있을까요? 이 부분 잠깐 차치해 놓을게요. 갈래로고 잡고 해놓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나는 대로 예술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요. 여기서 우선 1차적으로 생각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술시장에 리세일 되어서 현금화의 가능성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매입합니다. 예술가와 예술가에 대한 현재적 입장에서 시장에서 누가 아니면 팬덤이 있느냐 어떤 그룹이 있느냐 어떤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가버리죠. 쏠림 현상입니다. 이건 지금 당장 눈앞에 리셀이 되고 있고 그 그림을 사기 좀 불편한 건 어렵기 때문에 사고 싶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길게 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현금 보관형입니다. 부동산은 보유세가 있죠. 주식은 보유세는 없지만 배당을 받는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미술품은요 보유세나 가격 상승에 따른 원천세도 없습니다. 다만 팔 때 이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이건 이 소득세에 대한 다음에 말씀드리는데요. 좀 일반 세금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낮죠. 회사가 일을 잘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돈이 많이 벌었을 때 공공장소에 둘 목적으로 2억 3억 5억짜리 그림을 사서 벽에 걸어두면은 이 그림의 가치에 대한 것은 보유세가 없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어렵거나 힘들 때 팔아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이게 중소기업하고 MZ세대들의 어떤 자산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 현금 보관형 미술품을 구매하는 게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잘 고르면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죠. 그렇지만 다만 좀 불편한 것은요 비싸서 일반인들이 손대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있죠. 이게 세상에는요 장사라는 거 있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요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사서 파는 것을 말하죠. 생산자가 직접 파는 것은 직접 매매라고 합니다. 화가가 하는 건 직거래라고 하죠. 그냥 미술 시장에서의 장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사에 대한 대상은 많죠. 미술품도 있고 화가일 수 있습니다만 장사꾼은 갤러리스이거나 매니저이거나 딜러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장사꾼이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화가에게 작품을 사거나 위탁받아서 판매를 합니다. 구매자가 특정 작품을 원할 때 그것을 작품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러거나 저러거나 미술품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장사가 형성되어야 재화 가치가 높아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점을 살펴보면요. 예술은 대중과 친화력이 가능하지만
예술품은 대중보다는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뚜렷한 사실이죠. 대중과 함께하는 예술은 모양도 많고 의미도 많고 아무나 예술이 될 수 있고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거나 무엇이거나 예술품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 거래되는 것들 이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자본의 속성이 첨가가 되면은 무엇이든 팔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그림 오늘 이야기가 그거죠. 그림을 사거나 사주거나 하는 것은 이야기인데 아무거나 살 수도 있고 아무거나 팔 수 있습니다만 미래형 자산 가치에 대해서 이 가치로서 자본의 속성이 첨가되었을 때는 되게 좀 어려운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맙니다. 현재 미술 시장요 상당히 어렵죠. 경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미술품 매매 자체가 애초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림 장사하는 갤러리스트도 구매자도 생산자도 대동소이하게 어렵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술장이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다 그러죠. 다만 그게 구매자 숫자보다도 생산자 숫자가 월등히 높다는 것이죠. 화가의 숫자가 겁나 많기 때문에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될지 하는 타겟 마케팅이 참 형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작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그림을 사세요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작품을 매입했다가 대파하는 사람들에게 왜 했는지도 물어보고 하고 궁금증이죠. 사실은 저도 궁금하죠. 요사냐고 궁금하죠. 여러 가지 궁금증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요. 현 시점이 개인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미술 시장의 재편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미술 시장요 아무 그림이나 막 사죠. 대충 된다 싶으면 사는데 된다 싶다는 것은 결국 리세일과 팬덤과 부족분과 여러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이 공급이 너무 작고 소비가 많을 때 소비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림이 자꾸 오르고 선수 살려고 하니까 어떤 떼거지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긴 해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이거 역기능만 있는 순기능도 많습니다. 미술시장 활성화되는 순기능 많습니다. 여기서 아무 그림이라고 했을 때 이건 제 입장입니다. 아무 그림 막 사는데 아무 그림이란 각기의 아무 그림이죠. 제 입장에서 아무 그림을 사면 안 된다는 그 아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표절이 있는 그림, 십수년 동안 변함없는 작품 이미지, 감정 없는 그림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 예술가는 감정적이어야 하지 감성적이면 곤란합니다. 예술가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감상자가 그것을 감성으로 전환시킵니다. 감상자가 그것을 마음대로 번역을 하죠. 감성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해석 빈도가 상당히 많고 넓어지고 자기 의견이 충실히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만들 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감상자는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감성과 감정 이야기요. 다음에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다뤄볼게요. 어쨌든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해서 보고 느끼는 건데 감성이라고 하는 그 느낌에 대한 건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미술 시장이 재편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아무 그림이라고 하는 영역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화가도 마찬가지고 갤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러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아티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자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저희가 구매자를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확장할수록 미술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아무 그림 막 사도 저는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사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림을 사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의 예술 작품으로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요. 대중이 선호하는 예술 작품 이미지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문화죠. 예술 작품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중성과 좀 다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에 대한 가치는 확장성이 상당히 크지만요. 근데 요즘 미술 시장이 팔기에 너무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갤러리스트, 많은 갤러리들이 판매가 될 만한, 대중에 선호할 만한 그림을 팔고 좀 그러한 그림들을 자꾸 육성하다가 보니까 편향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트페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 한 100개, 150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팔려야 화랑이 참여를 팔려야 되니까요. 팔려야 이익을 보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큰 미래형 입장에서 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중에게는 예술을 팔고 자본에게는 예술품을 팔자라는 논리를 지맘대로 펼쳐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